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엄청 안 올라간다 많이들 말씀하시죠. 자, 다른 코인들의 상승력이 엄청나게 빛을 발하면서 올라갈 때 리플 코인 지금 얼마입니까? 여전히 830원대, 840원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많은 분들이 한탄 섞인 힘듦과 좌절을 느끼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자, 어려운 시점이죠. 리플 코인 뭐 앞으로의 발전성이 높다, 뭐 모멘텀이 많다. 근데 언제 올라가냐? 이게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못 올라가고 있으니 솔라나 코인이 시총을 제쳤다더라, 이런 뼈아픈 뉴스만 나오니까 힘드실 수밖에 없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리플 코인과 솔라나 비교를 단독적으로 해보게 되면 솔라나 코인은 1년 내내 바닥이었습니다. 1년 내내 바닥 구간이었어요. 솔라나를 들고 있는 분도 있으셨겠지만 솔라나와 리플을 비교하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솔라나는 FTX 사태 이전까지 해당되는 상승력을 쭉쭉 보여줬던 게 아니라 바닥 구간을 계속 횡보하다가 이제서야 상승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격 있는 분들이 솔라나를 지금 수익권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리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리플 지금 당장 못 올라가고 있죠. 자, 속상합니다. 속상할 수밖에 없는데 리플 코인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자,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갈게요. 지금 리플의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게 올라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계단식 상승력을 보이면서 안정감 있는 상승력을 이제서야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방 압박 받고 다시 한번 800원 또 이탈했으니까 더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다시 또 올라가고 다시 또 하락하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거 어떤 걸 말합니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바로 조정 장세. 자, 조정을 주는 거는 누가 줍니까? 시장에서 조정을 주면서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는 경우일 수 있고, 고래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들이죠. 요 아이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변동스러운 장을 만든다. 왜? 떨어지면 매도하고 횡보해도 매도하는 게 개인들 물량이기 때문에 고래들은 이걸 유도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12월 23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어제 날짜 나왔네요. 1000만에서 1억 리플의 보유 고래가 지난주 2.23억 개의 리플을 추가로 매수했다. 자, 3.6억 개의 리플을 매수했다. 자, 어떻습니까? 하락하고 있고 횡보하고 있을 때 고래들은 매수하고 있어요. 고래들이 왜 매수를 할까? 고래들은 지금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을 잡아서 매도를 빨리 하고 다른 코인으로 매수해서 수익 봐야 되는 게 고래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죠? 근데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 리플의 고래들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거.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솔라나도 마찬가지예요. 비교를 솔라나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솔라나에 대해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솔라나와 리플 같지 않습니다. 솔라나는 1년 내내 바닥 구간이었어요. 리플은요. 리플 주봉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리플은 어떻습니까? 해당의 주봉을 보게 되면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2022년도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닥을 찍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우상향 패턴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정말 힘없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상향 패턴은 유지하고 있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올라가고 있다. 그게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솔라나는 움직임 자체가 없었어요. 강력한 홀더분들은 아실 겁니다. 리플의 강력한 홀더분들 지칠 수밖에 없죠. 솔라나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른 코인들도 많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돌파했는데 왜 우리 리플은 그대로일까? 이 부분이 가장 힘들게 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리플을 투자하는 이유 중에 강력한 모멘텀은 뭡니까? CBDC,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또한 CBDC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코인의 사용 용도가 많아지고 결제 용도가 더 많아지게 되면 리플 또한 사용 용도는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뭡니까? 리플랩스. 리플랩스가 IPO를 준비합니다. 기업 공개를 준비해요. 나스닥 상장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리플입니다. 당연하겠죠. 리플에 이런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을 더 빨리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승 모멘텀들이 많은데 왜 못 올라가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지금은 계속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게 리플의 모습이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의 모멘텀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고 이 모멘텀들 때문에 우리 리플은 여기까지 올라갈 거니까 우리는 확실한 비중을 관리하면서 추가적인 매수가 필요하다면 신규 매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도 하나씩 잡아드리면서 안정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자, 제 지난 새벽 영상도 많이 보시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리플 정말 힘들게 하는구나. 근데 확실한 모멘텀에서 거짓말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들 하나씩 제가 직접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어떠한 코인인지 어떻게 우리는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지 먼저 문자를 받아보시고 제가 카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도 무료고 카톡방도 무료인데 먼저 문자를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 전략이 있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마음에 든다. 그때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카톡방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리플을 왜 투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되는 리플 코인을 투자하느니 나는 단타 코인을 투자할 거야. 단타 코인 투자해서 수익 많이 보셨습니까? 해당되는 리플 코인에 손실을 확정 지을 만큼 단타로 수익권이 충분하다면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내내 힘들었죠. 1년 내내 솔라나 보유하고 있으면 바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지. 이렇게 생각하였던 분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으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현재 시장은 계속적으로 2024년도를 앞두고 있는 시장에서 메이저 코인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단타로 해당된 시총이 작은 코인으로 수익을 짭짤하게 보셨으면 그 부분에서 누가 움직였겠습니까? 그 고래들은 단타 코인을 시총 작은 코인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고 나서 다시 메이저 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 왜? 2024년도에 확실한 코인의 상승장이 다가온다면 지금처럼 메이저 코인들의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리플 코인 어떻습니까? 리플의 부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년에 기관의 암호화폐 채택 증가율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리플 코인은 확실하게 암호화폐 채택이 증가됨에 따라서 해당되는 기관들의 움직임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난 12월 19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이 뉴스가 나왔던 배경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리플 한번 보시죠. 리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는 거. 리플의 파트너사들이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노바티를 시작해서 SBI, SCB, SBI, SABB. 자, 엄청난 은행권들. 이 은행권들 다 어디에 있는 은행입니까? 미국에 있는 은행, 유럽에 있는 은행, 영국에 있는 은행,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아까지. 자, 각국에 있는 은행권들은 다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왜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을까? 당연하겠죠.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 중에 CBDC라는 디지털 화폐는 IMF 국제통화기금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개발 속도를 빨리 높여야 된다는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했죠. 그만큼 리플의 사용 용도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리플의 채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 또한 리플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리플과 지금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나왔던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보시죠. 이게 1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보시면 어때요? 리플 연말을 앞두고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다. 뭐 지긋지긋한 횡보세입니다. 근데 리플은 아일랜드 중앙은행에 가상자산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자, 아일랜드의 중앙은행입니다.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리플과 손을 맞잡는다. 당연히 리플한테는 안 올라가면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지금 안 올라가고 있죠.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이 더욱더 빨리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래들은 매집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안 올라가니까 매집한다. 뭐 이건 당연한 일이겠죠. 제가 이거 설명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뭡니까? 비규제 고인거래소의 규제 거래량이 70% 이상이 자전거래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자전거래는 뭡니까? 바이낸스 또한 글로벌 1위 거래소 자리인 바이낸스 또한 자전거래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자, 고래들 입장에서 매집을 한다라는 거.
저점에 매수를 한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일일까? 고래들의 매집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자전거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도 주문을 위에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고 못 올라가게 막아요. 그러면 못 올라가니까 던져지는 물량이 있죠. 던져지는 물량을 또 어떻게 합니까? 매수 주문을 또 밑에 걸어 놓습니다. 이 순수한 고래들의 물량을 가지고 해당되는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자전거래를 한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은 자동적으로 매수가 되겠죠. 개인들 물량을 고래가 흡수하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예전에 비트코인 어떤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까? ETF에 대한 선점 효과의 노림수가 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ETF가 나오기 직전까지 고래들은 어떤 걸 먼저 하고 ETF가 나올까? 보세요.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를 출시할 것이다. 선순위가 뭡니까? 매집이에요. 이 매집이라는 건 일반적인 매수와는 다릅니다.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예요. 근데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밑에 단계에서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합니다. 순수하게 저점 매수가 바로 매집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처럼 고래들 입장에서는 저가로 떨어진다, 올라갈 코인인데도 떨어뜨려 놓는다, 당연하겠지만 이 시점을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코인들, 솔라나가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주니까 리플한테 비교를 많이 당하는데 이건 보세요. 잠자던 솔라나도 기지개를 폈습니다. 암호화폐 시총 5위에 등극했습니다. 자, 리플의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저 또한 리플에 투자하고 있고 솔라나에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리플의 투자자들 이 시총 5위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6위로 밀려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도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솔라나는 1년 내내 바닥 구간에 있었습니다. 이 바닥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리플 또한 바닥에 있었으면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을 겁니다. 근데 리플은 어떻습니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눈에 띄게 안 올라가서 그렇지 우상향 패턴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라나와 비교하면서 다른 코인과 비교하면서 왜 리플은 안 올라갈까? 그만큼 고래들의 매집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리플 시장, 강세장에서 소외가 되나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우리들한테 더욱더 힘든 뉴스들이 나오죠. 이게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유럽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의 폭락, 우려의 불안, 의심 모두 무시해라. 이제는 단기 하락 시나리오의 무효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것 또한 12월 22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리플의 단기적인 악재성 이벤트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SEC 지긋지긋하죠. 근데 SEC는 이미 리플을 증권이 아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의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근데 리플의 상승 모멘텀이 언제 나올까? CBDC 같은 경우 뭡니까? 확실하게 디지털 화폐는 당연히 더욱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이 부분 또한 당연히 미래적인 시점에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IPO 이것 또한 당연히 미래적인 시점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게 미래적인 시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 부분을 매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솔라나처럼 1년 동안 내내 바닥에 있는 코인을 투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자신 있으세요? 확실하게 투자를 하려면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더군다나 2024년도 어떤 걸 앞두고 있습니까? 대대적인 상승 시장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블랙록 다들 아시겠지만 ETF를 신청했던 작은 공을 쏘아 올린 1경 단위로 움직이는 글로벌 1위 투자자문 운영사입니다. 이 블랙록이 왜 하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까? 출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SEC가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상승장을 놓치고 싶지 않으려는 월가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다. 엄청나죠? 블랙록 또한 월가의 수장 또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의 상승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오는 건 제도권 자금 또한 그 부분을 노리고 있고 그 부분이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바로 ETF라는 거. 2024년도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자, 반감기까지도 겹쳐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 어떤 건지 하나씩 보면 이 ETF라는 게 뭡니까? ETF는 펀드입니다. 펀드라는 건 뭐죠?
확실하게도 이 펀드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의 자금이 운용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26조 원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고래는 누굽니까? 기관이고 기업이죠.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ETF입니다. 당연히 시장은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영할 수밖에 없죠. 자, 또한 반감기 뭡니까? 채굴량이 줄어든다. 당연히 그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게 2024년도에 나올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지금 리플 코인이 당장 연말고 다른 코인들 막 뻥뻥 올라가고 있는데 리플만 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리플을 버리고 나는 단타로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수익 보셨습니까? 손실을 확정 지을 만큼 단타의 확실한 수익 구간으로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또 뭐가 남았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남아 있어요. 자, 차기 대선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됩니다. SEC 권한이 과도합니다. 자, 내가 당선되면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를 할 거고 SEC 규모는 축소시킬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까? 당연하겠죠. 얘네들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표를 받아야 되겠죠. 표를 받으려면 안정적인 공약을 통해서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확실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게 바로 공약이고 공약에 성공해야지 표를 받을 거고 표를 받아야지 선거에 성공할 겁니다. 당연하겠죠. 미국의 국민들의 80% 이상이 투자를 합니다. 주식도 그렇고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당연히 그 부분들이 엮어져서 다음에 상승장을 더욱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이게 2024년도입니다.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리플 코인이 당장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도하고 단타 코인 들어가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수익을 보려고 한다면 1년 내내 가만히 있었던 솔라나처럼 이 솔라나에 가만히 있는 부분을 나는 못 버티겠다. 그러신다면 지금 리플 또한 비중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잡아서 수익 구간을 크게 만들어가는 게 너무나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점에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 관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 코인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또한 리플에 투자하고 있고 리플이 상승 모멘텀은 변질된 게 전혀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를 전송해 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수익관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도 무료고요. 문자와 카톡방도 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문자를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마음에 든다. 그때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고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